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2주 동안 좀 아프고 그 후유증으로 무기력감 좀 벗어나려고 또 일주일간 하고 왔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그냥 멍하니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일어서야죠. 같이 모든 것들을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이로가 같이 만나려고 했던 작품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안토니오 모로가 그렸던 메리 튜더입니다. 메리 튜더. 영국 여왕이시죠. 네. 펠리페 2세의 부인이기도 했었고요. 짧은 결혼 생활 6개월 정도의 연민을 안고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모습의 비운의 여왕이죠. 결혼을 했었고 펠리페 2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었던 건데도 역시 또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메리 튜더,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최근에 2019년도에 복원 작업을 완성을 했기에 안토니오 모로의 초상화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토니오 모로는요, 많은 초상화들을 남긴 화가로 유명하죠. 그런데 특별히 안토니오 모로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하나 붓터치의 섬세함들, 예, 벨라스케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런 데 부분을 만약에 벨라스케스가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두리뭉실, 네, 가볍게 붓터치로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안토니오 모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석의 이 옆에 있는 금장식 하나하나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옷깃에 있는 장식 하나, 뒤에 의자에 있는 이 모든 장식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고 섬세한, 플랑드르 학파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토니오 모로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오 모로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별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인물의 외형보다는요, 그 인물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껴지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자, 이 메리 튜더 초상화를 문득 보고 있으면은요, 누가 문득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냐? 네, 헨리 8세가 아니고요. 이 앉아있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네, 바로 라파엘로 추기경하고 언뜻 구도가 좀 비슷한 느낌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는 느낌이에요. 안토니오 모로가 라파엘로 추기경을 그렸던 라파엘로의 그 추기경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기본적인 모든 구조는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라미드의 구조의 형태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 보면 이쪽 왼쪽에 여기 있는 팔이 요 의자의 걸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모든 형태의 균형감을 깨뜨렸는데, 안토니오 모로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모습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죠. 레드벨벳으로 꾸며져 있는 이 의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이 정말로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놓는 의미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손에 있는 이 장미, 네, 바로 이 튜더가의 상징이에요. 튜더 로즈라고도 표현하고요, 유니언 장미라고도 합니다.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꽃 전령의 상징이에요. 집에서 이름과 기원을 나타낼 때 보통 튜더 로즈, 그럼 튜더 가문의 장미를 상징하는 그 의미인 거죠. 오래전에 이제 장미 전쟁 있었던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그 외에 경사면을 배치하는 요 모습들, 참 공간 개념들. 화가들이 점점점 갈수록 자신들의 어떤 공간 개념들, 요 뒤에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저 뒤에 테라스가 있고 허공이 있는 이 모습들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려고 노력했는데, 특별히 안토니오 모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좀 더 색다른 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장미와 왼쪽에 어떻습니까?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루비로 장식, 진주로 장식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벨라스케스의 마르가리타 공주를 표현할 땐 이 옷의 시녀들을 표현할 때는 어땠습니까? 가벼운 붓터치였지만 상당히 섬세하다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입이 딱 벌어져요. 무슨 날카로운 바늘로 아니면 철필로 이걸 그린 건가 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함을 움직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의 하나하나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는요. 안토니오 모로가 그렸던 것은 메리 튜더의 단아함과 그 권위 그리고 그녀가 지니려고 했던 품위를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특별히 이 목에 있었던 이거는 뭐냐면요. 펠리페 2세가 선물한 거예요. 결혼 선물로 줬던 것들. 근데 펠리페 2세가 영국에서 왜 떠나왔느냐. 아무래도 습한 지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양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또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또 역사 이야기들로 하면서 한번 풀어갈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범하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이 모습, 비장한 입을 꽉 다물어서, 그래서 어떻게 냐, 이 볼을 보게 되면은 네, 어떻습니까? 요게 이빨을 꽉 어금니를 물은 상태. 그러니까 뭔가 결의에 차고 뭔가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죠.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보통 왕실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재미난 건 허공을 쳐다봐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신분적인 모습인데, 메리 튜더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빨을 꽉 깨물다 보니까 이 볼이 푹 파였어요. 그만큼 이빨에 엄청난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강렬한 눈빛을 안토니오 모로가 그려냄으로 인해서 그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참 비운의 여왕이에요. 아버지 헨리 8세,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헨리 8세가 아라곤의 캐서린하고 결혼을 하죠. 아라곤의 캐서린은 누구냐? 바로 스페인을 통합시켰던 이세벨 여왕이죠. 이세벨 여왕의 딸이에요. 페르난도하고.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이제 헨리 8세에게 시집을 가지만 처음에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이 메리 튜더였죠. 그러자 헨리 8세는 또 바람기, 영화로도 나왔었죠. 전설의 그 바람기 때문에 결국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라곤의 캐서린을 쫓아내려고 하죠. 이혼을 하려고 했고 교황청의 승인을 얻고 싶었지만 안 됐죠. 왜냐하면 캐서린의 조카가 바로 누구냐면 그 전설의 왕이죠. 바로 카를로스 5세.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가 이미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대강국의 왕이었고, 이탈리아까지도 모든 것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결국은 불허를 하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불허하자 이제 성공의 수장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고 캐서린을 내쫓죠. 캐서린, 그래서 참 비운의 모습으로 속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신의 이제 채통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나갔죠. 그것을 엄마의 그 서러움을 받던 것이 바로 이 메리 튜더였죠. 그런데 왜 헨리 8세는 굳이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였던 엠블린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엠블린도 결국은 계략을 세워서 왕비가 되긴 했지만 결국 자기도 쫓겨나고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밑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모습, 메리 튜더가 상당히 어찌 보면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블린이 시녀들보다 못한 푸대접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되었던 거겠죠. 어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자, 메리, 아무튼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후에 1553년 10월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 되면서 카톨릭 신앙의 복원을 외쳤죠. 이 메리 튜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아라곤의 캐서린, 이세벨, 독실한 가톨릭의 그 계열을 잇고자 하는 그런 라인이었던 거죠. 11살이나 어린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메리 튜더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일어나겠지 했는데 잉글랜드 내부의 심한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결국 헝가리의 메리의 주선으로 1554년 7월 민체스터에서
네,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1556년 펠리페 2세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고요. 1년 반 후에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3개월 머무르고 다시 또 돌아가 버리죠. 참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죠. 카스티아의 이세벨과 아라곤의 페르난도의 딸이 광녀 후아나와 캐서린이었는데, 이 캐서린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를로스 5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 메리 튜더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굳건히 여왕으로서 세우면서 가톨릭의 신앙을 하면서 자신을 공격해 왔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고마웠던 것은 뭐냐 하면요, 헨리 8세의 6번째 왕비였던 캐서린 파가 이 메리 튜더의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네.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결국은 3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블러드 메리로 칭호를 받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뱀파이어 영화에 그런 등장하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토니오 모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꽃. 튜더가의 장미로서 그 혈통을 강조했고, 고급스러운 장갑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설명을 했고, 온갖 화려함과 섬세한 장식을 놓고 모든 것을 움직여왔던 그런 모습들. 안토니오 모로의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만데르 웨이덴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가 보여지긴 해요. 하지만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렇게 섬세함에도 불구하고 만데르 웨이덴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 다음에 얀바네이크의 스테고지 티스미술관에 있죠. 이것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노력을 하려고 했던, 한번 풀어보려고 했던 안토니오 모로의 그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여행이나 모든 것들이 좀 어렵지만 개인 투어 속에서도 움직여주면 좋고요. 투어 라이브, 오디오 가이드 어플인데, 그곳에 이 메리 튜더 외에도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 한 70점 가까운 작품들 하나하나를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투어 라이브에 들어가면 프라도에서 웃어요, 하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물론 프라도에서 웃어요 검색하면 뭐 밴드나 여러 곳에 브런치의 글도 연재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이번 주의 모습은요, 이 그림의 섬세한 붓터치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이 공간 개념들, 그리고 나서 또한 무겁지 않게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근엄함, 그 다음에 여왕으로서의 품위를 드러내고 있는 안토니오 모로의 초상화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